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게요. 피똥을 쌌네. 미치겠네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항상. 아유, 똘비님도 건강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아코님께서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막 천불나고 이런 얘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아, 원래 속이 천불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네네. 제가 어제 천불날 일이 있어가지고, 예. 네, 조금 진정을 하고, 다음 주로 이건 하고,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을 좀 하나 준비를 했어요. 오, 예. 이야기는 두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예. 똘비님이 키워드 중에 두 가지 중에 먼저 하나를 골라주시면, 네. 여기에서 이어지도록 할게요. 오? 순서가 네, 아무거나 골라도 되는 거예요? 네, 이후에 이게 동일 인물이란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요? 그 사연을 겪다 보니까. 배고프니까 제목은? 배고프지로 가볼까요? 아, 배고프지로 먼저 할까요? 네, 배가 고프거든요,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배고프지라는 사연으로 먼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고죠. 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끝나지 않는 정선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강원도 정선? 네. 그 정선 사건? 네, 정선 사건으로 돌아가서 2년 후입니다. 그러고. 예. 2년 후인데, 이때는 진짜 코로나19가 굉장히 심했을 때예요. 엄청 심했을 때라서 정선 카지노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에도 피바람이 불었어요. 카지노가 휴장을 하면 거기 수백 개의 상점들은요, 말 그대로 폐허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폐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리고 유명한 무속인 분들도 말하길 정선 카지노 숙박업소는 정말 귀신들이 많다는 또 이런 풍문이 있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엮여서 살아가고 있는 귀신들이 많대요. 숙박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사고가 많은 영가들이 당연히 존재할 거고, 정선에 사시는 뭐 토박이 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분들도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또 태백산 전기가 워낙 세잖아요, 사실. 그리고 정선이라는 지역은요, 이 3개 지역과 약간 연결고리가 있어요. 태백, 영월, 정선. 그냥 이분들은 그냥 가족이라고 보면 된대요. 지역은 다르지만. 다 연결고리인데, 카지노가 일시적 폐쇄가 되면요, 이 태백, 영월, 정선은요, 진짜 죽는 거래요. 그 정도로 그냥 카지노의 영향이 크더라고요. 관광객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죠? 이때 무속신앙들을 믿는 분들은요, 돈을 좀 걷어서 이런 조용한 시기에 애군 떨치는 국 같은 걸 좀 하자. 가뜩이나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이때다 싶었나 봐요. 네. 상현이가 알고 있는 법사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로 의뢰가 온 적이 있대요. 법사님께서 산이한테 연락을 하셔서 산이총각, 여기에 많은 무속인들이 모여서 큰 굿을 벌린다. 산이총각도 와서 좀 도와줄 수 있냐. 고민을 좀 이렇게 하다가 허락을 좀 했더라고요, 얘도. 좀 궁금하기도 해서 간 김에 태백이라는 지역에 한우가 되게 유명해요. 실비 한우라고 해서 되게 유명해서 한우도 먹고 오자. 친구 2명, 산이 저 이렇게 4명이 가게 됐는데, 이 굿판이 벌어지는 장소가 카지노로 내려다보는 산자락쯤이었어요. 시간이 좀 걸린대요. 밤 9시 정도 시작하면 다음날 오전까지 아마 할 수도 있대요. 그것도 나를 잘 받아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산이가 또 무속인은 아니잖아요. 도와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는 차에서 대기를 좀 하는 타입이거든요. 거기 근처는 오지 말라고 해서 폰 만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새벽쯤에요, 같이 간 돌채랑 돌비가 답답하다고 야 오줌 좀 누러 가자 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5분 있다가 갑자기 얘네들이 아이고 깜짝이야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할머님 누구세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봉지 하나를 쥐고 서 계시더라고요. 진짜 놀랬대요. 귀신인 줄 알고 새벽인데. 근데 할머니가 웃으면서 놀래기는 저기 소리가 지금 뭐 구판 버리는 거냐.
저희들한테 묻길래 네 할머니 맞습니다. 배고프지? 허기져 보이네. 배고프지? 너도 배고프지? 너도 배고프지?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새벽이니까 출출하기도 하고 얘 배고프네요 할머니. 요거 끝나면 밑에 가서 해장국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말을 했거든요. 근데 봉지에서 주섬주섬 꺼내더니 감자하고 옥수수를 주시더라고요. 돌비랑 돌체가 감사합니다 할머니 잘 먹을게요. 근데 좀 차갑더라고요. 그래도 강원도 하면 감자랑 찰옥수수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물이랑 꾸역꾸역 먹는데 저한테도 할머니가 배고프지? 일단 두서가 없어요. 주어도 없어요. 너도 먹어 이게 아니라 배고프지? 저한테도 감자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저도 그걸 받아서 껍질 벗겨서 먹고 있는데 할머니가 웃으시더라고요. 손주들 뻘 되니까 우리가 좀 뿌듯한가 보다 잘 먹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할머니가 저기 있는 사람들도 배고플 텐데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혼자서. 예. 할머님 잘 먹었습니다 인사드리고 할머니 집이 여기 인근이세요? 말을 하니까 아무 말씀 대꾸도 안 하세요. 배고플 건데 저 인간들 배고플 건데 그러면서 저희를 보고 배고프지? 뭐야, 예. 배고프지? 저희들 또 한 명 한 명한테 계속 배고프지? 주어 두서가 없어요. 그냥 배고프지? 이러시길래 아니요 할머니 물이랑 같이 먹으니까 이제 허기가 달래졌습니다.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봉지를 들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1시간 좀 지났나 차에서 저희가 이제 좀 졸려가지고 자고 있는데 똑똑똑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군지 열어보니까 아까 그 할머니더라고요.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말을 하니까 배고프지? 나와 배고프지? 또 저희들 보고 한 명 한 명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돌체하고 똘비가 문을 열고 나가서는 할머니 집 괜찮아요. 배불러 죽겠어요. 안 오셔도 되고 할머니 너무 잘 먹었어요. 그 말을 하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면서 배고프지? 배고파. 배고플 거야. 먹어. 감자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이때는요 저희가 느끼기에 치매 있는 사람이다. 당연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네. 치매기가 있으니까 그냥 받아 처먹어. 그냥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3명 다 아차 하는 거죠. 할머니 감사합니다. 또 감자로 옥수수를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산이가 오더라고요. 서쪽으로 오는데 제가 산이 오는 걸 보니까 가서 야 할머니 치매기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옥수수하고 감자 계속 준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먹어. 작게 말했어요 제가. 그런데 산이가 표정은 좀 일그러지더니 할머님한테 다가가서는 할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사세요? 이 말을 하니까 산이 보고도 너도 배고프지? 배고플 거야. 배고프지? 감자를 꺼내주시더라고요. 산이가 네 좀 배가 고프네요. 근데 제가 좀 먹고 싶긴 한데 제가 저기 하는 거 좀 도와준다고 지금 배가 많이 아프네요. 저기 있는 사람들 가져가서 좀 줘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엄청 밝은 미소로 봉지째로 감자와 옥수수를 주더라고요. 오. 이거 다 먹으면 다들 배부를 거니까 이제는 할머니 음식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산이가 정말 타이를 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얘 원래 안 그러거든요. 할머니가 뒷짐을 지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한테 산이가 말하길 니들이 이거 다 먹었냐? 당연히 먹었지. 이거 제사상에 올라간 감자 옥수수야. 뭐? 제사상? 제사상에 감자 옥수수가 왜 올라가? 저 할머니 무당이야. 왜 저러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치매인가? 아니면 빙이 된 건가? 왜 저러지?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치매에 걸린 노인이 저렇게 똑바로 걷는 거 봤냐고. 흥얼흥얼 거리면서 가는 거 봤냐고. 근데 그걸 떠나서 제사 감자 옥수수라니까 뭔가 뽀가 쏠리더라고요. 에라이씨 약간 이런 거 있죠. 아니 문제될 거 아니야. 그냥 제사상에 올라간 감자 옥수수 니들한테 그냥 먹인 건데 니들한테 지금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난다. 아무래도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서 돌아가신 영가들의 죄를 지내준 음식 같은데 니들한테 냄새가 많이 난다. 흔히 말해서 이걸 귀치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예. 귀치라고 하는데
야, 입냄새 나니까 입 열지 말고 나중에 꼭 씻어라. 그러길래 차에서 좀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또 한두 시간 지나니까 그때가 한 새벽 4시쯤 됐거든요. 예? 또 이 소리가 들려요. 할머니 목소리로 배고프지? 문 열어봐. 배고프지? 이 말이 들리니까 산이가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이고 할머님 또 들고 오셨네요. 저희 아까 주신 거 다 먹어서 배부른데 이제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할머니. 저 주세요. 제가 또 저분들께 가져다 드릴게요.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냄새 안 나잖아 너. 안 먹었잖아. 배고프지? 배고프잖아. 저희를 또 한 명씩 보고 배고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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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보니까 이제 짜증이 나요. 주소가 없어요 그냥. 똘비가 거기서 화가 좀 났어요. 할매요 나 배 안 고프다 하니까 아 진짜 배 터져 죽겠으니까 그만 주라고 좀 큰 소리를 냈어요. 아 할매 진짜 배부르다고 그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아니야 배고파 아직 덜 찼어. 배고프지? 먹어. 배고프지? 너 옥수수 먹어.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 그걸 냅다 받아서 할머님 잘 먹을게요 하면서 산이가 옥수수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할머니 제가 너무 맛있어서 저분들께 다 가져다 드릴 테니까 이제 안 오셔도 되세요. 그리고 저기 굿하시는 분들 다 이제 배부를 거예요. 이 많은 거 다 갖다 두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면서 아까 할머니가 주신 봉지에 있는 감자 옥수수랑 지금 가지고 옥수수를 산이가 들고 가더라고요. 많은 무속인 분들이 거기 계셨거든요. 바라지 분들도 계시고. 거기 가서 산이가 저보고도 하나 들라고 해서 나눠주라고 하더라고요. 나눠주면서 산이가 말하게 이거 꼭 드셨으면 좋겠다. 이거 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나눠주니까 다들 드시더라고요, 하나씩. 그리고 나서 산이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저 할머니 빙의 된 거 맞아. 빙의 된 거 맞으니까 좀 마음이 짠하니까 야, 일단은 가만히 있어봐. 이 말을 하길래 궁금하잖아요. 야, 뭔데. 지금 이 판에 귀신들이 저 할머니 몸으로 들어가서 빙의 된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참 고마운 귀신분이다. 우리한테 감사함을 표시하는 거다. 저 할머니 분명 무당 맞다. 예. 나이가 들어서 신발이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저 할머니 항시 기도드리면서 연가를 달래고 있는 것 같은데 귀신한테 주는 음식들을 우리한테 나눠줄 정도면 저거 감사함의 표시다. 흔히 말하면 정말 귀신이 주는 거다. 정말 나쁜 의도가 없는 귀신이래요. 음식을 먹으면 냄새가 나야 저 할머니가 먹은지 안 먹은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또 안 먹으면 먹을 때까지 싸들고 올 거라고 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다 나눠주니까 차에서 기다리는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희 밑에 있는 분들 다 먹였어요. 다 먹였으니까 할머니 이제 안 오셔도 돼요. 좋은 데로 가시라고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니께서 웃으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정말 안 오시더라고요. 다음날 날이 밝았고요. 오전에 끝이 났거든요. 전부 다 피곤한 상태에서 리조트에서 샤워를 하는데 정말로 저희들 입에서 입냄새가 작살이더라고요. 오, 예. 진짜 입 대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말하지 말라고. 근데 분명 저희 차에는 뭐 리스테린 같은 가글이 있거든요. 좀 입이 상쾌해야지 잠이 들어오니까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산이가 그냥 입 다물고 냄새 안 날 때까지 그냥 이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많이 마시면 된다고. 영가들도 나쁜 영가들만 있는 거 아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영가들도 분명히 있다. 산이가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는 끝이 났는데 예. 이제는 너 이름이 뭐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이후의 일이에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많은 이들이 일터를 잃어버리는 상처를 줬던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당시에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방을 했던 직업 중 하나가 무속인들이래요. 정말 많이 왔대요, 생각보다. 예. 무속인들을 찾아가서 가장 많이 하는 조언은 1차적으로 무속인들이 말하는 게 계면이에요. 이게 뭐 선무당도 좀 그런 식으로 장난을 좀 치죠, 돈 때문에. 야, 너 이름이 참 안 좋아, 이런 식으로요. 코로나 당시 산이 말에 의하면 자기한테도 장명의뢰가 굉장히 많았던 해였다고 하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이니까 오히려 사주가 꼬인 건지 운세가 나쁜 건지 이런 거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인으로 알고 있는 무속인 분들도
이 당시 정말 장명을해나 뭐 사주 운세 이게 정말 많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아이들은 태어나잖아요. 또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코로나19 한창인 날요. 산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바라지 형님께서 네. 산이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대요. 산아 정말 미안한데 내 친구가 싼 값에 비어있는 건물을 샀다 하나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여기 이제 식당을 하고 싶은데 정말 망하고 싶지 않는 마음은 다 같지 않냐. 그런데 여기가 좀 오래된 건물이고 기존에 또 식당을 했는데 망했다고 하더라. 네. 좀 가서 뭔가 있는지 봐줄 수 있냐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바라지 형님이. 친구래요. 정말 절친한. 이 지역은 충북 제천이라는 지역인데요. 제천에서 유명한 관광지가 의림지라는 곳이 있어요. 네. 의림지라는 곳이 있는데 저도 같이 갔거든요. 이때. 네.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의림지가. 이게 풍수지리를 또 산이가 잘 아는데 동서남북 산으로 둘러싼 호수예요. 오. 적절한 위치에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 예. 흔히 말하면 이런 곳에 궁궐을 지으면요. 천하태평을 누릴 만한 장소래요. 그 의림지라는 장소가. 의림집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도착을 하고 부탁을 받은 거기 폐건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네. 거기를 들어서는데 폐허가 된 식당을 이리저리 둘러봐도 전혀 특이사항이 없었대요. 말 그대로 그냥 오랜 장사를 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음산한 기운은 있는 거고 숟가락 같은 거 있잖아요. 원래 식당이었으니까. 녹슬면 당연히 이상한 냄새 나는 건 당연해요. 아무것도 없대요. 식당은 경영하기 나름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훗날 관광지니까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날 거니까 예. 손님들을 기쁘게 해드리며 이런 코로나 상황도 이겨내고 장사 잘 될 거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귀신도 없었대요. 그러면 바라지 형님 친구분은 정말 기쁘죠. 전 재산을 들어서 이걸 샀는데 먼 길 온 김에 의림지라는 그 호수가 너무 공기도 좋고 산책을 저희들이 나갔어요. 그런데 의림지 호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넓고 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한 공간에서요. 할머니 한 분이 돗자리를 펴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박스에 적혀있는 글자가 좋은 이름 예쁜 예명 지어드립니다. 가격은 5,000원. 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꽤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할머니께서 산이와 눈을 마주쳤는데 입가를 미소를 지으면서 서로 눈인사를 했대요. 근데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헐. 나도 본 것 같은데? 낯이 익는데? 그런데 뒤에 바라지 형님께서 말하시길 바라지 형님 지인분이죠? 예. 친구분이요? 그분은 이제 제천 토박이세요. 저 할머니 과거에 무당이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신발이 다 없어져서 저렇게 장명 지으면서 관광객들 돈 벌어서 사는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산이가 말하기에 신발 없어진 건가? 그냥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무당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 말 들으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줄을 섰어요. 앞으로 또 저도 아이도 태어날 거잖아요. 저도 결혼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좀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흔히 말해서 의뢰라고 해야 되겠죠? 들리잖아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 똘비님께서 할머니 저는 태어날 아이 이름을 좀 알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하면 할머니께서 너 이름 뭐야? 저는 이름 김철수입니다. 뭐 김똘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 장명을 듣고 싶은데 내 이름을 왜 물으세요? 말을 하니까 네. 너 참 좋은 이름을 가졌어. 근데 너 태어날 자식은 뒤에 시옷자만 없으면 돼. 그리고 돈 내고 가. 이것도 두서가 없어요. 시옷자만 없으면 된대, 이름에. 예,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하고 5,000원 내고 가더라고요. 저거 뭐지? 뭐 이렇게 불친절하지? 또 다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름이 너무 촌스러운데 개명할 생각이다. 좋은 이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자분이 말을 하니까 너 이름이 뭐야? 예를 들면 저의 이름은 김연옥입니다. 너 참 좋은 이름 가졌어. 너 남색 많이 밝히는 팔자라고. 딱 얼굴만 봐도 너 남색 밝히게 생겼어. 그런데 오히려 네 이름이 너를 조신하게 만들고 있어. 그런데 이름마저도 네가 원하는 이름 불러봐라. 너 더 심해진다니까. 호호호. 그냥 그러고 살아. 괜히 그러다가 돈 뜯겨 마음 뜯겨 네 인생 다 뜯겨.
야, 차라리 네 이름 거꾸로 불어. 아까 이름은 연호? 그럼 너 옥연이라고 해. 그러면 된다고. 근데 이걸 제가 뒤에서 듣다 보니까 웃긴 거예요. 신기하다. 어찌됐든 내가 모르는 상태였으면 뭔가 기분이 나쁜데 산이가 말하기에 이미 무당이라는 걸 제가 들었잖아요, 이걸. 신뢰가 좀 있는데? 그리고 좀 뭔가 말에서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느낌에 20분 지나니까 제 차례가 왔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오니까 인적사항을 제가 말할 거 아니에요. 저도 두서없이 말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생년월일 이거고 딱 말하는데 야, 너 그냥 가 이러더라고요. 그냥 가래요, 갑자기. 야, 넌 네 친구한테 가서 이름 지어달라고 해.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왜요? 너 이름 개똥 소똥이라 지어도 너랑 어울려. 그냥 가. 너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너 그냥 가. 에이, 할머니 5,000원 더 드릴게. 그래, 5,000원 더 드릴 테니까 훗날 생길 아이라도 이름 아무거나 던져주세요. 5년 안에 아이를 무조건 가질 생각입니다. 열이 받아서 저도 장난기가 좀 발동을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저도 억지로 부르세요. 할머니 5,000원 더 드릴게요. 15,000원 콜? 막 이랬는데,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친구한테 가서 나 언제 죽는지만 알아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예? 내 나이가 72살이거든? 작년부터 저승사자가 새벽만 되면 우리 집 와서 쉬었다 가는데 내가 밥 차린다고 이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 빠진다고. 저승사자가 2명, 3명 늘어나면 나 이제 갈 때 된 건데, 야, 내가 10,000원 줄게. 이러더라고, 오히려. 그런데 이 말을 크게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느낌이 돼서, 와, 용화 한번 만나보다. 나를 보고 산이의 기운을 느꼈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뛰어왔어요. 산이하고 바라지 형님 산책하고 있는 걸 네. 제가 쫓아가서 이 상황 설명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산이가 가보자고 하더라고요. 다시 가보니 거기 할머니께서 이제 산이를 봤어요. 산이 보고는 당연히 너 이름 뭐야? 묻길래 산이의 원래 본명을 말을 했어요. 너 참 기구한 이름을 가졌다. 내가 언제 죽는지 좀 말해줄 수 있냐? 이 말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 있었던 회화도 있고 하니까 몰려들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장소를 좀 옮겼어요. 저희가 능이백숙을 시켜놨거든요. 다른 식당에. 좀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삶는데. 맞죠. 식당에 가서 대화를 좀 이어나갔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1년 전쯤부터요. 새벽마다 저승사자한테 간장에 밥 한 그릇 먹이고 있대요. 사자가 나타난 이후로 밤에는 보이지가 않는데요. 내가 모시던 신들이. 내가 진짜 죽는가? 빨리 죽고 싶지 않으면 밥이라도 올려놔야 할 것 같아서 올려놨대요. 무당노릇 안 한 지는 15년 정도 됐대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도 과거에 전문 장명을 하는 무속인이었대요. 장명소만 하는. 내가 그걸 이어받았대요. 그리고 나는 처자식도 있었는데 나 때문에 교통사고로 일가족이 다 돌아가셨대요. 손주, 손녀, 며느리, 아들까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대요. 이런 기구한 인생에 얼른 죽고 싶기는 한데 죽지는 않네. 그렇다고 내가 내 명을 끊어버리면 죽어서도 천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러진 못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내가 언제 죽는지 산이한테 묻고 싶었대요. 그런데 산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할머니 정말 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면 정말 오래 사실 운명이시라고.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님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산이가 말하길 할머니 집이 여기 인근이냐고 물어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집이 있대요. 여기는 내가 간혹 오는 산책하는 곳이래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뭐 이리저리 지방 돌면서 뭐 요렇게 소소하게 용돈벌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산이가요. 할머니 정말 죄송한데 저희가 집을 한번 가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대요. 여기서 식사 같이 하시고 할머니 같이 가봐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좋대요. 나도 우리 집에 손님 안 온 지 오래됐고 예. 여기서 공짜만 먹는 게 너무 민폐인 거 아니냐 하니까 아유 괜찮다고. 다 같이 백숙을 먹고 있는데 할머님이 엄청 많이 드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5만원짜리 능이백숙 큰 걸 시켰는데 이걸 반을 혼자 드시더라고요. 양이 많은데. 전하고 양 되게 많은데 전하고 두부도 있는데 예. 그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랜만에 입맛이 사는 것 같다면서 최근에는 조금만 먹어도 속이 안 좋아서 토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 이름 좋은 사람들하고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 좋은 사람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 뿌듯하고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한가 보다. 이 말을 또 하시길래 이때부터는 제가 좀 이상한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산이도 좀 느꼈대요. 왜 자꾸 이름 가지고 저런 말을 할까? 무속인이라면 적어도 기운이라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기승전 이름이에요. 좀 많이 이상한데 조금 찝찝한데도 그래도 뭐 산이가 괜찮다고 하니까 할머니 집을 이제 가게 됐어요. 할머니가 경찰을 또 운전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셨는데도. 거기를 앞세워서 갔는데 진짜 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집이 너무 좋아요. 박스에 5,000원 그러고 있는데 집이 장난 아니에요. 앞에 잉어들도 있고요. 소나무도 있고 집이 주택인데 30평이 넘어요. 잘 관리된 텃밭과 잔디. 그런데 여기 들어서자마자 산이의 말이 조금 충격이었어요. 할머니 왜 유골을 마당에 묻으셨어요? 이 말을 했어요. 대지가 한 300평 가까이가 됐거든요. 할머니 말씀이 야 이거를 느낀다고? 대단하다 대단해. 아니 느끼다니요. 버젓이 지금 영가들이 이렇게 많은데 마당에 자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곳에다가 화장재를 묻으셨냐고. 나중에 나 죽을 때 되거든. 좋은 곳에 같이 가려고 그냥 묻어놨다. 이 말에 산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대요. 표정도 안 좋았어요. 나는 어느 순간 안 보였는데 이게 보인다고? 이 말을 하는데 산이 표정이요. 아 그렇구나 표정이 있고 아닌데 표정이 있고 이상한 애 표정이 제가 이제 알거든요. 오래 보다 보니까. 근데 이건 이상한 애 표정이었어요. 식사 대접 감사하다고 녹차에 홍차를 한 잔씩 준비해서 주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나 엄청 좋더라고요. 그런데 산이가요. 바라지 형님과 친구 사장님은 들어오지 말래요. 혹시 모르니까 나가 있으래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형, 두 분은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나는, 너는 있어. 알겠다고. 마당에서 두 분이 담배 피러 나가시더라고요. 이 말을 하니까 홍차 좋은 거 내가 가져왔는데 저 두 총각도 와서 마시라고 하지. 아 아니라고 좀 걷다 오겠습니다. 마침 담배도 떨어져서. 이 말을 하니까 들어오라니까. 좋은 이름을 가진 총각 들어오라니까. 그냥 들어와. 배고프지? 이 말을 하더라고요. 목마를 텐데. 크게 소리치시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근데 산이는요 갑자기 옆에 하니까 없어요. 야 어디 갔지? 근데 산이가 집안을 이리저리 아까 구경해도 되냐고 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허락도 없이 산이가 한 문을 열었어요. 근데 거기에 작은 단지로 되어 있는 유골함의 사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유골함에는 작은 금색 실반지도 있었어요.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산이가 그걸 보더니 이를 약간 갈면서 할머님 장명무당이었다면서요. 혹시 구원영생 했던 무당이셨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아서 환생을 기도해주는 무당이래요. 그래서 이걸 구원영생 무당이래요. 할머니 이거 하셨냐고. 구원영생 하셨냐고. 근데 할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할머니 숨기지 말고 이야기해보세요. 아까 장명무당 하셨다면서요. 위에 할아버님하고. 할머님 신발이 떨어진 게 아니고 숨기는 것 같은데 마당에 들어섰을 때부터 눈치를 좀 챘다. 여기 유골함들 못해도 수십 년 이상 된 유골이다. 나도 그리고 구원영생이라는 무속인 처음 본다. 있는 것만 들었지. 이거는 저승차사들이 하는 거다. 염라대왕이 하는 거다. 이걸 할머니가 뭔데 이런 걸 하냐. 만약에 할머니 말 안 하시면 나는 어떻게 해서인지 알아볼 거다. 아무래도 할머니 우리가 여기 가보자고 했을 때 흔쾌히 허락한 거 보니까 무슨 꿍꿍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라. 조금 고민을 하시는가 싶더니 물 한 잔 드시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작년 9월에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걸 좀 하려고 했는데 허락을 좀 늦게 떨어졌어요. 저도 여기서 좀 깜짝 놀랐는데 이 할머님은요. 과거에 인심조직단과 연관이 있는 할머님이세요. 헐. 굉장히 오래된 시절이에요. 적어도 한 30년으로 거슬러 올라갈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과 중국, 동남아, 일본하고 엮여있는 인심의 조직단과 엮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어른이나 아이를 납치해서 소나무 장사 무슨 뜻인가 아시죠? 장기 장사. 큰 돈으로 당연히 거래가 되잖아요. 그럼 남아있는 필요 없는 신체 조직이 있죠. 당연히 화장을 하겠죠. 그걸 당시 이 할머님이 이 조직단들한테 받아서 구원받아 영생 다시 하라고 구술을 해줬대요. 무당이었으니까. 그게 90년대였대요. IMF 당시. 어느 순간 알게 됐대요. 근데 워낙 큰 돈을 주다 보니까 이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조직단들도 사람이라는 게 모르지 않느냐. 원하는 살면 저주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중국의 조직원이 조언을 했던 게 뭐냐면 한국에도 너네들도 무당 있을 거 아니냐. 우리가 나쁜 놈이지만 죽은 영혼인데 이렇게라도 달래줘야 된다. 그래야지 니들 안 붙는다. 그래서 이 할머님을 찾아와서 많은 돈을 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조직원들이 언제가 소탕이 됐죠? 근데 남아있는 건 화장해온 이 유골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할머니가 돈을 많이 받았으니까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죄책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돈 때문에 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진짜 좋은 곳에 가서 환생하라는 의미에서 풍수질이 좋은 지토에서 자기가 모시고 있던 거래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부터 1년에 하나씩 좋은 곳에 보내주는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럼 예를 들어 30개 유골함이 오면 1년에 하나씩 기도를 해서 좋은 곳에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럼 벌써 4개 남았으니까 예를 들어 26년 동안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거죠. 이 할머님이 1년 기도를 드린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할머니가 산이한테 부탁을 하나 한 게 뭐냐면 이제 4개 남았는데 1년간 밥 찌어 먹이던 차사가 맞는지 오늘 확인을 사실 하고 싶었대요. 내가 이걸 정말 밥을 해줘야 되는 건지. 네. 난 더 이상 누군가와 부딪히는 게 너무 겁이 난대요. 산이 입에서도 뭔가 괘씸한데 할머니가 정말 노력한 게 보였대요. 거짓말이 없었대요. 정말.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근데 산이가 새벽이 돼봐야 알겠지만은 여기 사실 저승사자 기운이 전혀 안 느낀대요. 제가 차사님들이 머무는 집들을 가본 적이 있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 저 아는 무속인 여성분하고 같이 갔는데 저 둘 다 죽는 줄 알았다. 그런데 여기는 그런 기운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머니 말씀대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뭐 귀치라고 해야 되죠? 그것만 냄새가 날 뿐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할머님, 어찌됐든 잘못된 행동들이지만 죽은 영가들이 할머님을 미워하고 들러붙었으면 괴롭혔겠지 않았냐. 근데 할머니 지금 전혀 못 느끼시지 않냐. 근데 할머니 신기 숨기고 있잖아. 다시 살리면 되지 않느냐.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님도 그래 퇴백산이나 야산 가서 신기도 드리면 눈이 뜨일 거는 같은데 인신매로 사망한 영혼들을 납작을 볼 수가 없대요. 너무 미안하대요. 지금부터 어렴풋이 고통받고 울먹이는 게 꿈에서도 보이는데 이게 너무 보이면 내가 26년을 참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그러질 못하겠대요. 나는 그래서 천벌을 받아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지 않았냐. 불의의 교통사고로 손주까지 잃지 않았냐. 자식까지 잃지 않았냐. 너무 두렵고 힘들대요. 그 말을 하니까 좀 짠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다가 이제 새벽이 됐어요. 급하게 머무르게 됐죠. 여기서. 새벽마다 할머님께서 밥을 지어준다고 하는데 한 11시쯤 되니까 할머님이 밥 한 공기에 간장을 어김없이 식탁에 차려 놓더라고요. 총각들 미안한데 나 자야 되니까 좀 부탁 좀 한다. 이 말을 하니까 저도 좀 쪽잠에 잠들었거든요. 바라지 형님도 잠이 들었고. 네. 그런데 제가 새벽에 좀 눈을 떴는데 탄이가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눈 뜨고. 그리고 A4 용지에 뭔가를 막 적고 있어요. 혼자. A4 용지 혼자서 막 적고 있는데 너 뭐하냐? 뭘 적어? 이 말을 하니까 할머님 이때까지 배고픈 허주 잡신한테 밥 지어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승사자인 척 위에서 있고 떨거지로 데리고 다니는 잡귀들을 밥 주고 있었다. 할머니 이때까지. 아이고 허주 잡신이라도 할머님보다 기운이 세니까 이게 저승차사인 줄 알고 할머니 오해하셨다. 참 더럽게도 처먹고 있다 진짜. 전부 다 화학으로 인해 죽은 잡귀들이 싹 모여있다. 할 게 없어서 화학으로 인생 즐기다 죽어놓고 이 잡귀들 끌고 다니는 이 잡신놈이 할머니를 호구 삼아 밥 얻어먹고 있네.
너 근데 그럼 뭘 적고 있어?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밥 한 공기로 한 명 한 명 나눠 먹고 있는데 인원 적고 있었대요.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이렇게 17명이 먹고 나갔대요. 할머니가 상굿이나 상기도 한번 드리면 충분히 끝날 일인데 예. 근데 만약에 할머니가 다시 신기 받으면 돌아가실 것 같은 느낌도 든다. 오히려 길을 숨기고 있던 게 할머니한테 지금껏 건강하게 사는 비법이기도 하고 이 말을 끝으로 다시 잠이 들고 날이 밝았는데 할머니가 일어나시자마자 산이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것 같다. 굳이 말 안 해도 다 알 것 같대요. 네. 내가 여태 어리석은 밥 짓기나 하고 있었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잡기들이 와서 사과를 하고 갔대요.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천도제 한 번만 부탁한다고 했대요. 그 잡기들이 할머니한테 사과를 했대요. 아무래도 산이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귀신들이 이게 마지막 밥이라고 느꼈나 봐요. 눈치를 챘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건 할머니가 어찌됐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경찰에 연락하셔야죠, 할머님. 이거 미제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시신도 못 찾는 실종, 이건 미제 사건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경찰에 연락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실종된 사건들도 고통받는 가족분들도 많은데 반드시 신고를 하셔서 시신이라도 가족 품에 돌려보내드려라. 어차피 시간이 많이 지난 일이고 공소시효도 사실 끝났잖아요. 수십 년 전이니까. 책임을 묻진 않을 거라고. 그리고 나를 할머니께서 죄 뉘우치고 일을 잘하시지 않았냐. 네. 신고 꼭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 헤어졌거든요. 네. 그리고 산이는 분기에 한 번씩 3달이라고 해야 되겠죠? 3달에 한 번씩 이 할머니 집을 꾸준하게 찾아갔었어요. 그 당시. 간 김에 먹을 것도 사드리고 도란도란 이야기 친구로 다녀가곤 했는데 1년 딱 지나고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이 집을 산이한테 증여를 해주셨어요. 오? 산이한테 증여를 하면서 부탁까지 했어요. 예. 나로 인해 피해를 간접적으로 받던 이들에게 항시 제사를 부탁한다. 그게 증여 조건이었어요. 예. 내가 죽은 그날에 맞춰 같이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9월 20일이에요. 이번에 첫 제사예요.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아까 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정선 카지노의 거리가 1시간이 안 걸려요. 오. 제천의 의림지 할머니를 속이고 매일 밤마다 밥을 먹으러 잡신 잡기들을 일단 쫓아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작년에 겪었던 배고프지 할머니셨어요. 동일 인물이세요. 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인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네. 네, 그 사건이었어요. 들어보니까. 예. 네. 이것도 사건이긴 맞네요, 진짜로. 네, 그리고 신고하셨습니다. 신고 다 하셔서 조사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죄를 짓긴 지으셨지만 결국에는 아코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대신 산이님한테 맡기는 조건도 있었고.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전개가 나오지? 아코님의 저도 이야기에는? 깜짝 놀란 게 이 분이 네. 그냥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할머니 산이한테 증여한 집이 3개세요. 아, 세체예요? 네, 3채예요. 정선도 당연히 있고 예. 제천도 있고 예. 아까 말씀드린 태백도 있어요. 아. 네. 정상적으로 돈을 번 건 아니었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네. 연세에 그런 집들이 있을 수가 있었겠죠? 네. 그리고 많은 현금도 당연히 산이한테 줬겠죠. 그거 세금 신고까지 싹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정말 오해하지 안 마세요. 그래도 이제 막 네. 증여세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런 말 나오실 것 같아요. 예. 눈을 불 켜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그럼요. 예. 증여세 네. 안 낸 건 아니겠죠? 네, 이러면서. 저희 고문 변호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네. 마십시오. 다 네. 깔끔하게 마쳤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아코님 너무너무 이야기 잘 들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는, 진짜 기묘하기도 하네요. 어떻게 또 이런 식으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강원도 정선 카지노 그 악마 사건으로 아코님이 등장을 하셨단 말이죠. 그 첫 번째 이야기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그걸로 처음에 등장을 하셨던 분이 아코님이신데 여러분들도 한번 쭉 아코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드랍 더 기릿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와 혹시 좋아요 계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시들모 좋아요 요정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항상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그럼요. 자, 일단은 오늘 기린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들고 와봤는데, 오호. 이게 제목은 쇼핑몰에 관련된 겁니다. 오, 쇼핑몰? 그러니까 네, 동대문 같은 그런 쇼핑몰 얘기하시는 거죠? 네, 온라인 쇼핑몰이요. 아, 온라인? 아, 네. 오케이. 요즘 온라인에서 또 많이들 구매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드랍더 기릿입니다. 드랍더 기리시죠.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제가 겪은 건 아니고, 제 지인이 겪은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얘기를 시작하자면은, 돌비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년 정도 일하던 백화점 쪽을 그만두고, 제가 쇼핑몰을 오픈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것도 남자인데, 여자 쇼핑몰이 시작을 했는데, 제가 쇼핑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맨 땅에 시작한 거거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혼자서 다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분명히 알려줄 사람이 지인분들 뒤져보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일부러 안 찾은 이유도 있긴 있어요. 도움을 받으면 이게 일하는데 팁이 되겠는데 혼자서 파고들면 이건 또 내 노하우가 될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혼자 다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혼자서는 무조건 막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연락처하고 카톡을 막 뒤졌어요. 물어볼 만한 사람이 혹시나 누가 있을까 막 찾고 있는데 제 친구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남자애였는데 이 친구도 여자 쇼핑몰 경험이 있는 친구였어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 맞다 얘가 있었지 하고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많이 만났고 연락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동안 연락을 거의 안 하게 돼가지고 갑자기 연락하면 좀 그런데 연락할 방법이 좀 자연스러운 방법 없을까 하다가 연락 안 하다가 뜬금없이 연락하면 뻔히 의도가 보이겠다 싶어가지고 눈치도 좀 보이긴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철판 깔고 연락 한번 해보자 하고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 친구가 받아가지고 오랜만이다 웬일이냐 하고 반갑게 받아주긴 하더라고요. 아 바쁜데 미안한데 얼굴 좀 보자. 내가 물어볼 게 좀 있다. 뭔데? 하길래 일단 만나서 얘기해줄게 하고 다음날에 제가 약속 시간을 잡고 네.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날 저녁에 약속 장소에 가가지고 진짜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는데 얘기를 이제 시작했죠 저는. 뭔데? 물어볼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너 설마 돈 빌려달라고 그런 건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내가 쇼핑몰을 오픈을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근데 네가 여자 쇼핑몰을 좀 해봤잖아. 그래서 좀 이것저것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좀 보자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듣더니 친구 표정이 되게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가 쇼핑몰 하다가 닫은 건 아는데 망해서 닫은 건가? 그래서 기억을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아,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괜한 말을 꺼냈나. 그러다가 친구가 아무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술을 한 잔 탁 먹더니 잔을 딱 내려놓으면서 쇼핑몰 닫은 건 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지 하다가 닫았잖아. 근데 내가 이유는 못 물어봤지 닫은 건 알고 있었는데 하니까 니 내 쇼핑몰에 들어와 본 적은 있냐? 이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 친구가 쇼핑몰 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좀 미안하긴 한데 들어가 보진 않았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쇼핑몰을 할 생각도 없었고 더군다나 여자 쇼핑몰을 제가 들어갈 일이 없다 보니까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들어가 보지 못했다 뭐라도 좀 사줬어야 되는데 미안하다라고 하니까 아니 미안할 건 없고 안 들어오는 게 나았을 거다 이러는 겁니다. 안 들어오는 게 나았을 거라니 그거는 또 무슨 말이야 하니까 내가 쇼핑몰 왜 닫는 줄 아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쇼핑몰 닫는 거는 장사가 안 돼서 접는 거 아니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장사가 잘 안 된 거는 맞긴 맞는데 그것 때문에 닫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닫았는데 물어보니까 또 말 없이 가만히 있다가 술을 한 잔 딱 먹더니 그럼 일단은 내가 얘기해 줄 테니까
다들 많은 상황인지 아닌지 네가 한번 들어봐봐 하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친구는 부르기 편하게 똘비라고 할게요. 똘비 이 친구가 처음에는 회사를 다니던 친구였거든요. 퇴근을 하고 똘비가 맥주를 하나 사가지고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또 하루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저것 보다가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게 됐다 하더라고요. 네. 뭐 다른 귀족분들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쇼핑몰을 해서 뭐 몇 억을 벌었다,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었다 이런 영상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들의 특징이 뭐 다는 그렇진 않은데 쇼핑몰을 하면 다 성공해서 이 정도는 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이 정도 성공을 할 수 있으면은 나도 온라인 쇼핑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솔직히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어릴 때 안 해본 건 아니라서 이 똘비도 그 영상을 보고 오늘 되게 많이 벌게끔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면은 누구나 성공을 할 줄 알았던 거죠. 솔직히 이 쇼핑몰 시장 자체가 10명이 도전을 하면 뭐 한 명이 성공할까 말까 하는 진짜 힘든 시장인데 경쟁력이 워낙 세다 보니까 진짜 살아남기도 힘든데 저도 솔직히 그걸 알면서도 모험을 좀 시작한 거지만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똘비가 그거를 보고 아, 나도 회사를 때려치우고 이거를 해볼까? 이 정도 버는 거면 회사를 때려칠 수 있겠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얘도 귀가 얇은 편이라 가지고 그 영상 단 하나 영상 그거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죠. 두세 개 보지도 않았대요. 한 20분짜리 영상이었나? 그거 하나만 보고 혹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결심을 했대요. 나도 해보자. 해서 지긋지긋하니까 새롭게 도전을 좀 해보자 생각을 했대요. 네.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거든요. 귀가 거의 백지장만큼 얇은 애예요, 얘가. 예. 그렇게 마음 먹고 다음날 회사에 가가지고 바로 그랬대요. 저 일 못 나올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갑자기 똘비가 이러니까 당황스러워가지고 아니 잘하다가 갑자기 왜 그러냐 하니까 뭐 사정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뭐 쇼핑몰 오픈할 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대요. 근데 대부분 직장이 그렇지만은 일단 자기가 나오면 자기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만두지는 못하고 네. 대타를 구할 테니까 한 2주 정도는 더 나와라 이렇게 회사에서 말을 했대요. 알겠습니다. 2주만 더 나올게요 말하고 대타가 올 때까지는 나갔대요. 보통 근데 직장을 그만둘 때쯤 되면 이렇게 말년병장이 돼버리면 일이 손에 안 잡히잖아요. 아, 또 거기 신경이 팔려있죠, 또. 그쵸. 정신이. 예. 네. 출근을 해도 진짜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이렇게 했거든요. 쇼핑몰 준비에 필요한 거 이것저것만 알아보고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아직 왜 그런지는 모르겠대요. 남성복 말고 여성복을 팔아보자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는 남자인데 남자 옷을 안 해야지 생각이 바로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게 뭐고 뭐 해야 될 게 뭐고 이런 거 계속 찾아보고 있었답니다. 결국에는 그 회사 대타가 구해주고 한 2주 정도 더 나간 다음에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대요. 사업자 내는 것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고 이 친구는 또 인맥이 좀 있거든요. 이리저리 다 물어보고 시작을 했대요. 저도 그렇지만 이 친구도 남자인데 여자 쇼핑몰을 했잖아요. 네. 다른 것들 어려움도 있어서 뭐 문제에 부딪히긴 한데 저나 이 친구처럼 남자인데 여자 옷을 팔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모델이에요. 자기가 남자니까 뭐 남자 옷을 팔면 키가 좀 되고 한다 하면 뭐 자기가 입고 자기가 찍고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일단은 여자 쇼핑몰이기 때문에 모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중요하죠. 네. 아 맞다 모델을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주위에 부탁을 좀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리저리 부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주위에서 모델을 부탁할 만한 친구를 구하지 못했대요. 아이고 어쩌지 판은 벌려놨는데 비싼 인건비를 주고 전문 모델을 구할 만한 능력은 안 되고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얘도 약간 설레발이 좀 심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SNS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쇼핑몰 할 거라고 막 자랑을 좀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주위에서 기대하고 있을 건데 다 떠벌려놨는데 어떡하지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SNS에다가 모델을 구한다고 올린 거예요. 전문적인 모델을 구하는 건 아니다. 그냥 뭐 같이 사진 찍으면서 뭐 놀러 다닌다 생각하고 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올려놨대요. 네. 이리저리 연락은 많이 왔는데 솔직히 이게 친한 사람도 그냥 부탁하기는 미안하기 때문에 조금의 일단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연락 오는 분들 대부분은 진짜 그걸로 수입을 벌어들이는 전문 모델이신 분들만 연락이 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일당 페이보다 훨씬 더 높게 측정이 돼가지고 그분들을 쓰기가 힘들었던 거죠. 한 일주일 고민했대요. 아, 어쩌지 하는데 SNS로 이제 메시지가 나왔답니다. 뭐지 하고 봤는데 혹시 모델 구하시면은 저 정도는 될까요? 하면서 일당은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이 정도만 주시고 저도 해보고 싶어서 혹시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메시지가 왔대요. 일단 메시지를 읽으니까 상대방에서 부른 금액이 뭐지? 할 정도로 낮은 금액을 불렀고 그렇게 그분 SNS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낮은 금액을 부를 만한 비주얼은 아니었대요. 키는 커 보이진 않는데 얼굴도 되게 예쁘고 좀 마르시고 딱 자기가 찾던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바로 답장을 해가지고 혹시 지역이 어디신가요? 같은 지역이 아니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답장 용물 보니까 자기랑 같은 지역이더랍니다. 거기다가 바로 옆 동네 되었대요. 네. 아, 이 사람이다. 무조건 이 사람이다. 그래서 같이 하자 이렇게 답장을 보냈답니다. 여자분은 알겠다고 일단은 어떻게 할지 얘기부터 해보자면서 그 여자분이 적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래요. 예. 아, 됐다. 이 정도 적극적이면은 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 약속 시간 잡고 일단은 뭐 일하기 전에 미팅 한번 한다 생각하고 만나기로 했대요. 바로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똘비는 들뜬 마음으로 약속 장소인 카페로 갔어요. 솔직히 모델을 구했다는 마음에 기분도 좋았는데 정말 예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건 또 그거대로 기분이 좋았대요. 이 친구가 솔로였기 때문에 약간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그렇게 만나러 갔는데 먼저 와서 앉아 계시더랍니다. 똘비도 약속 시간이 늦진 않았는데 먼저 앉아 계시니까 미안해가지고 막 후딱 뛰어가가지고 아우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실 좀 하면서 인사를 했대요. 그 여자분이 웃으면서 아니요 제가 일찍 온 거고 사장님도 안 늦으시잖아요 괜찮아요 하고 웃는데 똘비가 그 웃음에 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을 절대 안 믿었는데 와 이거 너무 머리가 띵한데 약간 이런 정도였대요. 일도 일이지만은 좀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단은 정신 좀 차리고 앉아서 얘기를 또 시작했대요, 둘이서. 스케줄을 어떻게 할지, 사진 찍을 장소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면서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되게 낯도 안 가리고 말씀도 되게 잘하시고 성격도 좋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대요. 근데 똘비는 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눈은 얼굴을 뚫어져다 쳐다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여성분이 갑자기 사진은 뭘로 찍으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더랍니다. 한번 폰으로 찍으면 된다고 카메라 없어도 돼요 하고 폰을 보여주는데 이 똘비 폰은 갤럭시였거든요. 네. 그걸 보더니 여성분이 그럴 것 같았어요 하면서 가방에서 폰을 하나 꺼내주시더라고요. 아이폰을 하나 꺼내주시는데 자기가 공기계를 구해왔대요. 갤럭시보다는 아이폰이 좀 잘 나오지 않겠나 하면서 폰을 이렇게 내밀었대요. 똘비도 자기가 쓰는 폰을 가지고 사진 찍고 이것저것 하기에는 좀 그래가지고 다른 폰을 하나 구할까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분이 공기계라면서 아이폰을 내미시니까 좀 놀라긴 했대요. 근데 아이폰은 비싸니까 죄송한데 제가 이걸 사기는 좀 그래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여성분이 돈 안 주셔도 되고 그냥 이걸로 찍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저도 좀 잘 나오지 않겠어요 하고 막 웃더랍니다. 제대로 구했다. 이분이 나보다 더 적극적이구나.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열심히 찍어볼게요 하고 폰도 켜져 있었는데 진짜 공기계더래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를 잡아야 카톡이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기계였던 거죠. 좋다 하면서 가방에 집어넣고 충전기도 또 따로 주셨대요. 일단은 얘기 마무리하고 연락 드릴게요 하고 그 여성분은 가시고 똘비는 카페에 앉아가지고 모델도 구했고 다른 거 마무리하면 되겠다 싶어서 아까 받은 아이폰을 꺼내가지고 막 보기 시작했대요. 중고인가 새건가 하면서 막 보고 있는데 시험삼아 사진 한번 찍어볼까 해서 그냥 그 카페 실내를 대충 한번 몇 번 찍어봤답니다. 화질도 역겸해가지고 아이폰 화질 장난 아니구나 하고 찍은 사진들 확인해봐야지 하고 앨범에 딱 들어갔는데 방금 자기가 찍은 카페 사진을 확인하려고 들어갔는데 자기가 찍었던 사진들이 만약에 한 5개 정도 된다. 그럼 공기계니까 사진이 5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6개가 있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까만 색깔 사진이 하나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냥 아예 그냥 까만 색깔.
폰을 안 켰을 때 폰 액정 그냥 시커먼 것처럼 그렇게 까만색 사진이 하나 있었대요. 뭐지? 중고인가? 뭐 클릭하고 확대를 해도 그냥 까만색이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아이폰을 처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사진이구나. 별 생각 안 하고 폰 닫고 집에 갔답니다. 집으로 가서 그 여자분 연락처도 있으니까 카톡을 보냈대요. 이틀 뒤에 뭐 몇 시에 시간 되시냐. 옷 주문해가지고 내일 도착하는데 이틀 뒤에 제가 몇 개 준비해서 가겠다 하니까 여자분이 알겠다. 그때 시간 되니까 뭐 어디로 갈게요 이렇게 했대요. 아니라고 자기가 데리러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뭔가 좀 적은 돈을 드리는 거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모시러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여성분이 괜찮다.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냥 걸어가겠다 했는데 제가 가는 길이니까 태워가겠다 계속 이렇게 했는데 여성분은 괜찮다 하다가 그가 지금 이제 카톡을 치는데 한창 웃으면서 이모티콘까지 써가면서 말하다가 아무것도 없이 단어만 딱 말하면 되게 무서운 느낌이 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자분이 웃으면서 괜찮다 말하다가 똘비가 계속 모시러 간다니까 괜찮다니까요 딱 이렇게만 보냈대요. 6글자. 똘비도 이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구나. 이게 내가 실수한 건가? 그래가지고 알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뵐게요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분이 또 웃으면서 알겠다고 이틀 뒤에 거기서 뵐게요 그렇게 하더랍니다. 이분 분위기가 확 바뀌네. 순간 좀 무서웠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고집부려서 그렇겠지 생각하고 다음날이 돼서 사진 찍고 옷들이 내려와가지고 정리도 하고 첫 업로드를 할 옷들을 골라가지고 주섬주섬 담았대요. 네. 그리고 폰에 사진을 또 많이 찍어야 되니까 충전도 100% 시켜놓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잤답니다. 다음날 옷 담은 가방도 들고 나가가지고 차에 싣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처음에는 어떤 공원에서 찍기로 했대요. 거기서 시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시간이 한 10분 지났는데 안 오더랍니다. 왜 안 오지? 하고 연락을 해볼까 싶어서 폰을 딱 꺼냈는데 앞에서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더래요. 고개를 드니까 그 여자분이 서 계시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리고 얼굴을 봤는데 표정이 처음 봤을 때보다는 약간 어두웠대요. 어디 몸이 안 좋은 건가 싶어가지고 어디 안 좋으세요? 찍지 말까요? 이렇게 하니까 이 잠을 못 자서 피곤해서 그렇다. 괜찮다 하고 제가 입을 옷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이거예요 하면서 가방을 열어서 보여주고 옷은 뭐 차에서 갈아입으시면 되고요. 뭐 밖에서 절대 안 보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안에 블랙박스도 없으니까 그거 따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차로 갔대요. 똘비 차가 서팅 진짜 진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차 창문에 커튼을 달아놨대요. 그래서 커튼 치면 차 안은 절대 볼 수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아입으시면 된다 해가지고 여성분이 옷을 딱 갈아입고 나오셨는데 되게 잘 어울리더랍니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너무 이쁜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냥 반한 거죠 한 방에.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사진을 막 찍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여성분이 표정은 좀 어두웠는데 사진이 또 안 나오는 게 아니었대요. 되게 잘 나왔대요. 뭐 얼굴 표정은 좀 어두웠지만은 그 분위기나 포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면서 매치가 되게 잘 됐다는 겁니다. 네. 사진은 뭐 되게 잘 나오더래요. 공원에서 찍고 카페에서도 찍고 뭐 골목 이런 데서도 찍고 몇 시간을 되게 열심히 찍었대요. 그렇게 찍다 보니까 한 3-4시간 정도 흘렀답니다. 3-4시간 정도면 옷을 되게 많이 찍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첫날부터 너무 고생을 시킨 것 같더래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 식사라도 하시고 가시라고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 됐다 괜찮다고 좀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휙 돌아서 그냥 가시더랍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첫날인데 내 욕심에 너무 많이 찍었구나 싶더랍니다. 이거 혹시 연락 안 받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일단은 일당을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 봤을 때 봤던 계좌로 일당을 보냈는데 네. 미안해서 조금 더 보냈대요. 그리고 카톡으로 첫날인데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렇게 보내니까 어제 잠을 못 자서 그렇다. 괜찮다. 오랜만에 좀 움직여가지고 너무 피곤했다. 시간 또 정해서 연락 달라 이렇게 답장이 온 거예요. 찍을 수는 있겠구나. 연락 안 받진 않겠구나 싶더랍니다. 그렇게 집에 가서 옷 정리도 하고 찍은 사진들을 쭉 넘기면서 봤대요. 생각보다 진짜 너무 잘 나왔더랍니다. 아이폰이 좋긴 좋구나 싶어가지고 앨범 들어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넘기면 한 장 한 장 넘어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검은 사진이 딱 뜨더랍니다.
뭐지 이건 내가 뭐 잘못 찍었나 싶어서 다음 장 넘기니까 또 정상적인 사진이 떴대요. 아, 내가 또 급하게 찍는다고 잘못 찍었구나. 그렇게 찍은 사진을 다음날 업로드를 다 했대요. 뿌듯해하면서 주문 폭주만 남았구나 싶더랍니다. 완전히 화왕된 꿈이거든요. 쇼핑몰을 시작하자마자 첫날인데 주문이 폭주한다는 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어디 헛된 광고가 꿈을, 많이 되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이어야죠. 완전 헛된 꿈을 꾼 거죠, 이 친구가. 완전히 부푼 마음을 안고 그날 밤에 자려고 딱 누웠는데 예. 잠들랑 말랑 하는 그 타이밍 있잖아요. 그 잠들랑 말랑 하는 그 타이밍에 가위가 눌리더랍니다. 똘비가 순간 당황을 했대요. 이 친구가 가위를 거의 안 눌리는 친구였는데 진짜 한 20년 만에 눌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딱 떴는데 까맣더랍니다. 예. 그냥 자기가 분명히 눈을 떴는데 그냥 까맸대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처럼. 이상해가지고 다시 눈을 꼭 감았다가 딱 떴는데 그래도 까맣더래요. 이거 가위 아닌가? 꿈인가? 그러기에는 정신이 너무 멀쩡한데 근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이상하다 싶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똘비랑 한창 많이 보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가위를 너무 자주 누르니까 가위 깨는 방법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방법을. 그게 생각이 났었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속으로 이제 하나 둘 셋 하면서 빠르게 몸을 이렇게 옆으로 틀거든요. 정면을 보고 있으면은 왼쪽으로 틀든지 오른쪽으로 틀든지 되게 빠르게 확 틀어버리거든요. 그렇게 깨는데 그게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 둘 셋 하면서 몸을 틀어보자 해서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왼쪽으로 빠르게 확 돌렸대요. 돌아가더랍니다. 풀린 거죠, 가위에서. 진짜 풀리네 하고 눈을 다시 감았는데 진짜 5분도 안 돼서 다시 눌렀대요. 그래서 또 눈을 떴는데 또 까맸답니다. 아, 뭐지? 이러면서 이번에는 왼쪽으로 틀려져 있으니까 정면으로 틀었대요. 틀어는 지는데 눈앞이 까맣더랍니다. 아, 뭐지 하다가 별짓을 다 하다가 지쳐서 얘가 기절하다 잠이 들었답니다. 다음날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하더래요. 가위를 몇 번을 하루에 눌리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너무 피곤한 상태였는데 오늘 주문이 좀 들어왔나 싶더랍니다. 그래서 확인했는데 당연히 주문 안 들어오죠. 전날 밤에 올렸는데 주문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첫날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사진 업로드 좀 더 해야지 싶어가지고 그 모델분께 연락을 했답니다.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답이 왔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바로 찍자고 그렇게 연락이 왔대요. 알겠다 하고 아침이니까 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약속 장소로 갔는데 이 여자분 얼굴 낯빛이 또 어둡더래요. 어제도 잠을 못 주무셨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그래를 했답니다. 그렇게 또 몇 시간 촬영을 하고 그 여자분은 또 급하게 집으로 가시고 똘비는 집에 와서 사진을 보면서 오늘도 성공적이다. 오늘도 대박으로 건졌다. 막 넘기고 있는데 또 새까맣게 잘못 찍힌 사진이 하나 끼어 있는 겁니다. 이거 뭐야, 예. 또 실수했나? 저 같은 경우도 진짜 빠르게 연속으로 촬영하고 거기서 사진을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급하게 막 연속으로 찍다가 잘못 찍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이트에 업로드 다 시키고 또 다음날 주문 들어오는 상상을 하면서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또 전날 밤이랑 똑같은 가위가 눌렸대요. 눈 뜨면 앞이 눈 감은 것처럼 새까맣고 옆으로 틀어도 새까맣고 또 그러다 지쳐서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 뒤로도 촬영하고 업로드하고 가위 눌리고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촬영할 때마다 새까만 사진이 꼭 하나씩 끼워져 있대요. 이쯤 되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촬영할 때마다 검은 사진이 하나씩 생긴다는 것도 이상했고 그 촬영을 하는 날마다 가위가 눌렸대요.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근데 우연이겠지 하고 그냥 넘기고 있는데 또 촬영을 하고 온 날 그날 가위에 눌렀답니다. 똑같이 눈을 떠도 검더래요. 근데 그날은 원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진짜 시커맸는데 그날은 눈 떴을 때 보이는 시야의 그 새까만 공간에 저 밑에 구석 쪽에 약간 다른 색깔이 보이더랍니다. 이거는 내가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다. 진짜 뜨고 있는 거다 하면서 몸은 안 움직이는데 눈만 이렇게 굴렸대요. 그러니까 다른 각도에는 까맣지가 않더랍니다. 이거 뭐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정면의 새까만 어둠에서 그거 있잖아요. 점점점 새까만 색에서 밝아지는 느낌? 그러다가 한순간에 확 밝아지면서 자기 눈앞 보이는 게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공중에 떠서 자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얼굴이 눈 쪽이 엄청 큰데
진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갈 것처럼 새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을 떴는데 이 여자 눈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똘비가 눈을 뜬 상태로 굳어버렸거든요. 그 순간 또 생각이 난 게 눈을 뜬 상태로 제가 가르쳐줄 방법으로 자기가 왼쪽 정면 이렇게 확확 틀었잖아요. 아, 그러면 이 여자가 나 돌 때 같이 돌았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순간에 숨이 막힐 정도로 진짜 무서웠대요. 그 빠른 속도로 같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눈이 쪽이 없으니까 시선은 모르겠는데 얼굴이 정면을 향해 있으니까 자기를 보고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다가 점점 가까이 오더니 처음처럼 진짜 시야가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가까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또 눈앞이 새까매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눈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로 또 똘비가 기절을 했대요. 일어나 보니까 나름 밝아 있고 등에 땀 다 젖어 있고 아, 이 꿈인가 싶더랍니다. 예. 아, 꿈이겠지. 근데 기억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아, 이 꿈은 아닌 것 같은데 느낌 안 좋은데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날도 촬영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제 나갔대요. 근데 그날은 모델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전화기도 꺼져 있었답니다. 1시간을 기다렸대요.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고 사람은 안 오고 아, 이분 힘들어서 더 이상은 안 하려고 잠수를 탔구나. 뭐 어쩔 수 없지 싶어가지고 일단은 자기도 계속 너무 피곤했고 오늘은 집에서 좀 자고 내일 다시 모델 좀 알아보자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씻고 바로 누웠대요. 낮이었는데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자다가 눈이 딱 떠졌는데 창밖을 보니까 밤이더래요. 그리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까 새벽 1시가 넘었더랍니다. 한동안 계속 가위를 눌려가지고 잠을 못 잤으니까 낮잠 조금만 자야지 싶었던 게 새벽까지 자버린 거예요, 이 친구가. 아, 내가 피곤하게 피곤했구나 싶어가지고 시계를 보던 시선을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옮겼거든요. 누워가지고 벽으로 시선만 내렸는데 그 시선이 자연스럽게 천장을 보면서 아, 다시 자야지 하고 시선을 옮겼는데 새까매지더래요. 그 순간에 또 얼어붙었는데 똘비는 이 시커먼 정체를 이제 알잖아요. 그 눈이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친구 몸이 진짜 미친 듯이 떨리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가위를 눌린 상태에서 봤잖아요. 몸이 안 굳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가위도 아닌 상황에서 이 여자 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점점 여자가 멀어지더니 또 공중에 뜬 상태로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또 기절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또 나름 밝아져 있고 아, 이거 뭐지? 내 지금 가위도 안 눌렸는데 그 여자를 본 건가? 귀신 본 건가 싶어가지고 문득 자기가 한 번씩 점을 보는 무당이 생각이 나더래요. 거기 가보자 일단. 가서 물어보자.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전화해서 다짜고짜 선생님 지금 가능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앞뒤 다 자르고. 그러니까 그 무당이 아니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되냐니 그럼 뭔 소리야? 이렇게 말하시더니 갑자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정적이 그러더래요. 끊겼나? 여보세요 선생님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당장 튀어와! 이러면서 끊으시더래요. 뭣도 모르고 똘비는 일단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 하나 들고 바로 달려갔다며.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무당이 고개를 약간 밑을 내리고 있고 눈만 치켜 들어가지고 이제 보는 그 시선 있죠. 그렇게 치켜 뜨더니 너 대체 뭐하고 다니냐 이러는 거예요. 앞은 보이냐? 이렇게 말했대요. 무슨 말씀이세요? 앞이 왜 안 보여요? 이러니까 이 지금 어떤 여자가 너한테 붙어서 그 여자 눈이 네 눈을 가릴 만큼 붙어있는데 앞은 보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 똘비가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뛰어가서 무릎 꿇고 이 여자 누구예요 선생님? 저 진짜 무서워 죽겠다고 가위 눌릴 때만 봤는데 어제는 가위 안 눌려도 보였다 이러니까 선생님이 슥 자기를 보더니 가방 내놔봐 이러는 거예요. 그 가방을 드렸대요. 막 뒤적뒤적 하더니 휴대폰을 꺼내는 겁니다. 이런 거 왜 들고 다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똘비 핸드폰 말고 그 사진 찍는 용도로 썼던 그 아이폰 있잖아요. 그 폰이 왜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내가 지금 일정이 있었는데 아까 네 전화 받고 바로 튀어오라고 한 거라고. 그 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모르죠. 제가 걱정돼서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네 전화 받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이 뭔 줄 아냐. 전화기 너머로 어떤 목소리가 들리는데 진짜 손톱을 칠판으로 끓는 그 톤으로 전화 끊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전화 끊어. 조금만 더 하면 돼 전화 끊어. 이거 계속 반복해서 들렸대요. 그래서 오라고 한 거라고. 저 방에 혼자 있었는데요 하니까 네가 지금 다 알고 온 그 여자겠지.
근데 니 지금 니 몰골을 봤냐 이러던 거예요. 무슨 몰골요 하니까 무당이 이렇게 거울을 내밀었대요. 보니까 진짜 당장 쓰러져도 안 이상할 정도로 몰골이 처참했답니다. 살은 언제 빠졌는지도 모르게 광대가 튀어나올 정도로 빠져있고 진짜 다크서클은 거의 인중까지 내려와 있고 이게 진짜 사람 몰골인가 싶더랍니다. 자기도 자기 얼굴을 본 게 오랜만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저 거울을 한동안 안 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안 본 게 아니라 못 보게 막은 거야. 그리고 너는 뭐 하고 다니길래 죽은 사람 폰을 들고 다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똘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쫙 얘기했대요. 쫙 하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조용히 계시는데 갑자기 그 아이폰 말고 똘비 자기 폰이 울리더래요. 보니까 그 똘비 친구였다는 겁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하니까 무당이 눈을 감은 채로 손으로 이제 전화 받으려는 제스처를 이렇게 딱 하시더래요. 그 똘비가 여보세요 하고 받았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쇼핑몰 오픈했다며. 얘가 뭘 팔겠다는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그게 이러니까 야 쇼핑몰을 올렸으면은 옷을 올려야지 무슨 옷은 없고 배경만 저리 찍어놨냐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냐고. 내가 지금 옷을 몇 개를 올렸는데 야 너 지금 사이트 들어가봐 지금 어찌 돼 있는가 하고 알겠다 잠깐만 하고 전화를 끊고 자기 폰으로 사이트를 들어가 봤대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옷을 입은 모델 사진이 아니라 진짜 배경들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똘비가 놀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하고 폰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분명히 모델을 찍었는데 선생님 이거 배경만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순간에 눈을 딱 뜨시더니 이 폰 열어서 사진 좀 보자 이러면서 아이폰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사진은 폰에 다 남아있을 거잖아요. 그 폰 잠금을 열고 앨범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모델은 하나도 없고 배경사진밖에 없는 겁니다. 이야, 남들이 볼 땐 배경 파는 것 같네. 똘비는 너무 놀래가지고 막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무당이 한숨을 푹 쉬더니 지금까지 귀신 데리고 사진 찍으러 다녔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찍힌 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이 검은 사진들 이건 왜 안 주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잘못 찍은 거라고. 나중에 사진 정리할 때 지워야지 하고 놔둔 거예요 하고 무당은 앨범을 한참 보시더니 이거 잘못 찍힌 거 아니고 내가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이 폰 당장 어디 조용한 데 가서 불태우고 이 부적도 같이 태우라고. 자세히 봐 이 시커먼 게 뭔지 하고 그거 봤거든요. 자기가 찍은 사진들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검은 사진 그거를 보다가 무당을 딱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무당이 그거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 사진이 왜 들어가 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뭔지 알겠지? 하고 이렇게 물어보답니다. 그건 잘못 찍힌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위 눌렀을 때 자기가 본 그 귀신의 눈이었던 거예요. 와. 근데 그 순간에 근데 이거 하나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대체 누가 준 거냐? 진짜 이런 건 나도 처음 봤는데 앨범을 쭉쭉 올리시더니 그 제일 처음에 폰을 받았을 때 카페를 찍었는데 처음부터 있었던 그 검은 사진이 하나 있었다 했잖아요. 이거는 그거 아니야 자세히 봐 이렇게 말을 하길래 봤는데 분명 검은 화면인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진짜 아주 흐릿하게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무슨 형체가 정확하진 않는데 선생님 잠시만요 하고 사진을 밝기 조절해 봤대요. 완전 선명하지는 않는데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밝기 조절하니까 형태가 나타나긴 했는데 부적이더랍니다. 부적을 엄청 어둡게 한 사진이었더래요. 똘비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서 폰을 떨어뜨리고 그 무당을 딱 쳐다봤는데 이 폰 준 여자 참 신선하네. 야 이런 방식을 오랜만에 본다. 근데 죽은 사람 폰이고 이걸 왜 니한테 준 건지는 잘 모르겠다. 근데 조금만 더 있었으면 니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그냥 조용히 갔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내 생각인데 이거는 귀신한테 니를 떠다 바친 느낌이라고. 그래서 아까 전화기 너머를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 했던 게 그거였구나. 조금만 더 하면은 니를 다 갉아먹을 수 있는데 내가 방해한 거라고. 부적이 귀신을 쫓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불러들이는 것도 있다. 내가 시킨 대로 폰 태우고 부적 줄 테니까 부적도 같이 태우라. 그리고 사이트에 있는 사진들 다 내려. 계속 놔둬서 좋을 거 없다고. 네 폰에 따로 사진 있는 건 없지. 있으면 그냥 다 지우고 흔적 남겨놓지 마. 부적 하나 써주시더니 자 빨리 가서 태워. 그건 괜찮아질 거다 하고 그걸 받고 똘비는 진짜 바로 나와가지고 차로 막 모르는 길도 막 구석구석 가가지고 어떤 공터를 하나 찾았대요. 거기서 진짜 막 떨어져 있는 이 나무 이파리 뭐 나무 이런 거 끌고 모아가지고
그냥 불 붙여가지고 폰을 그 상태로 던져버렸다더라고요. 부적도 같이 태우고. 그리고 그 여자 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해봤지만은 당연히 없는 번호고, 뭐 SNS 계정 이런 것도 다 없어진 거고, 그렇게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이 친구가 사진만 내린 게 아니라 쇼핑몰 자체를 그냥 아주 빠른 시간에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단기간에 바로 접었고, 그 여자가 누구고 어떤 의도로 그 폰을 준 건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고, 왜 또이를 바친 건지도 아직 당연히 밝혀지지 못했는데, 그 여자랑 같이 다녔는데 귀신이 왜 그 모델 여자의 형상을 하고 나타난 건지도 모르는 상태로 자기 딴에는 마무리가 됐는데, 한창 얘기를 듣다가 똘비가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얘기 중에 가장 소름 돋는 게 뭔지 아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뭔데? 이러니까 그 앨범들 중에 촬영을 했는데 업로드가 안 된 사진들이 있다. 근데 업로드가 안 된 사진들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모델이 찍혀 있었거든? 근데 왜? 다시 보니까 모델은 없고 그 사진에 내가 여자를 입고 찍혀 있더라.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 날 찍었던 건데 그거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그리고 야, 이걸 업로드를 했다 생각해봐라. 내가 전국적으로 변태라고 광고를 하는 꼴이었을 거 아니냐고. 그게 제일 소름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얘기 듣고 솔직히 가에 눌리려고 빠르게 옆으로 틀었는데 그 속도를 따라서 움직였다는 게 제일 진짜 소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소름 돋고 무서웠던 나머지 제가 쇼핑몰에 관해서 궁금한 걸 물어본다는 걸 잊어버리고 얘기만 그냥 듣다가 와버리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홀린 것도 홀린 거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분은 정말 황당할 수도 있고 무섭기도 하고. 자기는 모델이 옷 입혀서 사진 찍었는데 정말 예쁜 배경들만 찍혀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입고 찍혀있는 것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를 누가 찍어준지도 모르고 누가 분명히 찍어줬으니까 그렇게 있다는 건데 자기가 뭐 셀카봉이나 뭐 삼각대 이런 걸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로 끝이 났고 그래서 아예 쇼핑몰을 폐업을 했다더라고요. 진짜로 드랍더기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내용도 안 거지만 그런 경우도 있대요. 마네킹에 관련된 귀신 괴담 같은 거 많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쇼핑몰을 하는데 마네킹을 세워놨는데 뭐 거기에 마네킹이 원래 4개인데 5개가 있었다 밤에는 막 이런 느낌으로. 그쵸.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옷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 옷에도 귀신이 많이 붙는다고도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도대체 뭘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입금을 한 내역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아, 그쵸. 그것도 찾아봤는데 제가 그걸 물어봤었어요. 야, 네. 입금 있으면 그게 입금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없었대요. 자기가 돈을 제가 직접 그 내역을 봤거든요. 네. 거기서 돈을 빠져나간 흔적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홀려서 본인이 그 귀신의 세계 안에 갇혔던 것 같아요, 느낌상. 그쵸. 그리고 자기는 업로드를 하고 몇 번의 사이트를 들어가 봤는데 자기 네. 눈에는 정상적인 사진들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도 정말 이 무더운 정말 막 38도, 7도 막 이렇게까지 되는 이 여름에 또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쇼핑몰 하시는 분들 아까도 생각보다 많이 계셨었어요. 여기 현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모르겠어요. 귀신보다는 현업을 하면서 현실이 더 무섭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일들도 있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도 있었다. 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일 없이 장사 대박 나시길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